자, 이번 시간은요, 앞으로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주고 또 고민을 해결해보는 코너이죠. TV 취업 상담소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보개기의 주임 연구원인 김현준 코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취업고객이 주임연구원 김연준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코치님과 첫 시간인데 오늘 방송 통해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좀 아무쪼록 많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항상 함께하는 우리 취업정보센터, 잡정보센터의 훈남이죠. 사연 읽어주는 남자 이남규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먼저 이현주 아나운서가 이 시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취업준비생들의 고민 사연을 듣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TV 취업상담소는요. 네. 158만 취업준비생들의 공간, 다음의 취업보개기 카페와 함께합니다. 카페에 올라온 실제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이 다음 취업보개기 카페 들어오시면 왼쪽 하단 메뉴 중에 취업 고민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궁금한 점과 고민거리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취업준비생들의 생생한 사연은 이남규 아나운서가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첫 번째 사연 보실 텐데요. 카페 아이디 뽀개 봅시다님의 고민 사연 내용입니다. 고민도 함께 뽀개 보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졸 신입 28%가 1년 안에 퇴사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아마 제가 취업인 뉴스 시간에 같이 전해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취업난이 심한데도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유유. 근데 이런 건 경력에도 쓰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1년 이내 퇴사하면 사회 부적응자로 보인다는 글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걱정이 많은 취준생입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좋은 소식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현실이 이러합니다. 또 코치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취업 준비생들 앞으로 취업 진로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됩니까? 예,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문화, 이 구조적인 측면을 보면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들은 퇴사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왜 퇴사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대학이라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고 네네. 그런 상황인데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딱딱한 문화, 수직 상하적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 힘이 드니까 취업을 시켜준다고 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뒤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취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게 취업이라는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일단은 주변의 성화도 그렇고 또 이런 주변 상황들 눈치도 그렇고 하니까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데 들어가고 나서 이제 적응 못한다는 걸로 볼 수 있을 텐데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나를 써주는 회사가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선택이 나중에는 결국 고민 상담하시는 분처럼 짧은 경력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사회 부정이라는 이미지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닌지 예. 아니면 시간을 허비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더 큰 고민으로 발전하게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이 신입사원 1년 내 퇴사율이 높다는 뉴스를 저희 취업인 뉴스에서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남규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이 상담자처럼요.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그 뉴스를 보고 고민이 더 많아졌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한국경영자총협에서 조사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함께 보실 텐데요. 네. 이 보시다시피 입사 후 1개월부터 1년 사이에 약 5%에서 27.7%까지 이 신입사원의 퇴사율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퇴사의 이유가 뭔지 설문을 해봤더니요. 가장 큰 이유는 조직 및 직무 적응 실패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회사와 자기가 선택한 직무일 텐데도 그것이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코치님, 이게 1년 안에 적응을 못하고 또 다른 곳을 간다고 해서 또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1년 안 하고 나면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다른 곳 갔을 때 경력으로 쓰기가 좀 민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에도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라는 조직이 수직 상하 구조를 많이 띠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문화 자체가 아무리 좋다고 자랑하는 기업에서도 일을 할 때는 비즈니스 마인드 혹은 프로페셔널한 마인드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예. 이게 솔직히 단어만 살짝 바꾸게 되면 야근 강요,
업무 지시 우선 선행이라는 뜻이랑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부터 마인드를 앞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들이 닥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고취하시는 연습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사회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학생 때 꿈꿨던 그런 핑크빛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연을 보면요. 짧은 경력은 언급하는 게 좋을지 말지 이거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안 좋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네, 아무래도 짧은 경력은 웬만하면 쓰지 말아라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통설인데요. 예, 예. 근데 그 짧음이 새로 지원하는 분야랑 맞는 분야라면 언급하셔도 된다는 게 제 답변입니다. 아, 그래서 고민 상담자분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제 사회 부적응이라는 측면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이런 힘든 시기에 취업에 성공했었다는 커리어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이게 만약에 내가 지원한 회사가 이전에 짧게 몸담았던 회사와 좀 부합한다면 그때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주의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조심하셔야 할 것이 고민 상담자분께서 의뢰하신 것처럼 부적응이라는 부분인데요. 예, 예. 이 부분은 내가 다녔던 회사의 조직 문화가 나랑 맞지 않았고 그다음에 너무 성급했었다. 그래서 그런 후회를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서 이 기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나랑은 정말 잘 맞는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준비하시면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첫 번째 고민 해결은 되셨길 바라고요. 자, 다음 고민 상담자의 소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남규 아나운서. 네. 자, 이 두 번째 사연은요. 아이디 취업 크래프트님의 면접 관련 고민 내용입니다. 네. 이 면접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면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원 분야는 전자부품 및 제품 조리번입니다. 그런데 이 면접을 볼 때 마지막에 질문 있냐는 질문을 할 때 무엇을 질문하는 게 좋은가요? 그리고 자기소개해보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답변 부탁한다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네, 이번 고민은 면접 단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들은 모든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할 텐데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포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업체의 말을 들어보면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말아라 라는 말들이 조언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자기 주장을 쭉 늘어놓는 너무 긴 답변도 좋은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예. 근데 단답형을 기피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면접관은 하루에 수십 명의 면접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단 몇 명만 뽑아야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답형으로 말을 하게 되면 면접관의 기억에서는 금방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하지 마라. 또 길게도 하지 마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진짜 이런 말이 제일 애매한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라면 하면서 또 길게 하면 안 되고 또 단답형으로 하면 금방 잊혀질 거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그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없는 건 아니죠. 네네. 물론 면접을 합격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자, 그렇다면 취업을 위해서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NCS 같은 많은 전형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 예. 면접 준비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류 전형이 통과가 되고 나서야 면접 준비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좀 늦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그렇군요. 네, 취업의 최종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관문 자체가 이제 최종 면접이기 때문에 이런 면접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만들어서 실전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황된 대답을 안 하려면 평소에 많이 해보는 많이 수밖에 생각을 없어요. 해보는. 왜냐하면 어떤 질문 나올지 모르는데 그때 대처해서 일목요연하게 말하기 얼마나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은 어떤 게 그렇죠.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그게 좀 중요합니다. 연습을 좀 효율적으로 하겠죠. 예. 네, 그 신입 구직자들이 면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인지 조사한 통계 자료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예, 네. 저도 신입사원 면접 때 받았던 질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냥 소신 있게 대답하면 될 것 같은 질문들이지만 면접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신 뒤에 대답을 하셔야 할 질문들입니다. 예, 예. 1위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기소개, 그다음에 자신의 강점, 주량을 묻는 정도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게 정말 어려워요. 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굉장히 잘했을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데 내가 앞에를 망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마치 막 패자부활전처럼 여기서 뭔가를 쏟아붓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남규 아나운서 시험 볼 때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일단 마지막에 제 강점이랑 저의 간절함 이런 걸 조금 어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주로 새벽 시간대 했는데 아하. 뭐 아침 뉴스, 새벽 뉴스 체력이 시켜만 좋다. 주시면 정말 쌩쌩하게 할 수 있다. 꼭 어.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침 뉴스 하는 거야. 보니까 네. 체력이 정말 좋습니다. 잠도 없고 네, 정말 맞습니다. 같이 운동해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예. 네, 이렇게 어쨌든, 네,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일까요? 네, 저도 코칭을 하면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이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우선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서 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고민 상담자분께서 의뢰하셨던 자기소개입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면접관은 하루에 수십 명의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많은 면접자를 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어필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면접관 기억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기억 속에서 금방 사라지지 않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첫 포문을 잘 열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가져가면 면접 잘 봤다는 소리를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어떤 자기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일치를 해야 되고 일맥상통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소개는 말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자기소개가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모든 면접 지원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기억되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항상 첫 질문에 대한 첫 답변의 첫 문장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의 슬로건 만들기입니다. 예를 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쉽게 설명하자면 나이키 하면 Just Do It Just do it. 예. 떠오르죠. 그다음에 두산 하면 사람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이 떠오릅니다. 네, 이런 슬로건을 만드는 건데요. 그 면접장에서 내가 가장 처음으로 말을 떼는 그런 것들이 땡땡 대학에서 땡땡 전공을 한 누굽니다 라는 것보다 Just Do It, 일단 해보고 보는 땡땡땡입니다 라고 대답이 되어야 면접관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코치님은 어떤 방법으로 취업 준비생들한테 코칭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네. 구체적으로 방법을 좀 얘기하자면 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취미나 특기, 그다음에 아니면 직무 적합성, 직무 경험에 관련된 키워드를 찾고 예. 그 키워드에서 슬로건 만들기를 하라고 조언을 해주는 편입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저는 제 자기소개를 많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제가 원래 공대 출신이고 취미가 굉장히 확고한 사람이라서 제 슬로건으로 예시를 많이 들어줍니다. 제 자기소개는 춤추는 엔지니어 김현준입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춤추는 엔지니어가 춤을 춘다. 어르신들은 이게 엔지니어 춤을 왜 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뭔가 좀 특이한 느낌이 드네요. 예. 네. 네, 그렇죠. 여기서는 포인트가 우선 면접관에게 기억 남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억 남는지, 그리고 나의 특기랑 직무 연관성에 관련된 부분을 어필한 케이스인데요. 춤을 춘다고 하면 우선 쾌활한 이미지, 그다음에 혹은 분위기 메이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아직 대학생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라는 직함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면접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이라면 지금부터 이렇게 임팩트 있는 한 문장을 그렇죠.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출고대기 시간 유익한 정보 함께 했는데요. 자, 끝으로 이남규 아나운서가 이렇게 고민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 지금도 많을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되면 아는지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다음에 취업 뽀개기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취업 고민 Q&A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취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거리를 적어주시면 저희 TV 취업 상담소에서 시원하게 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TV 취업 상담소가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김현준 코치님과 그리고 이남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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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